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봄날 치고는 날씨가 너무 쌀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를 입고 자켓을 입고 나갔는데도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심지어 목 상태가 좀 안 좋을 정도로, 안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지 않아서 저녁에 있다가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저녁에 따뜻한 차 챙겨 드시면서 좀 건강 관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442 법칙 계속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그 목표를 가져야 된다.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간 블록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시간 블록에 대한 거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서 타임 체커 그 PDF 파일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442 시간 법칙, 시간 관리하는 그 책인 거는 알겠는데 왜 제목이 442 법칙이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442 시간 법칙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 제목이 왜 442 시간 법칙인지, 그 442 시간 법칙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42 시간 법칙 123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인 만큼 조금 분량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차분하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취침, 일, 개인 용무, 이 세 가지 항목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일 중심의 시대가 아니다. 여기에 자기 개발을 추가해 네 가지 항목으로 하루를 써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영화는 예고편, 본편, 엔딩 크레딧이 아닌 본편이 네 가지로 구성된 단막극을 모아서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하루의 구성이 세 가지 항목에서 네 가지로 바뀌게 되면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하루에 8시간이나 일하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에 6시간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일과 시간 중 제대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개인 용무로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출퇴근에 2시간, 식사에 3시간만 해도 벌써 5시간이다. 아침에 한두 시간만 일찍 일어나고 출퇴근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하루에 서너 시간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제는 3개 항목, 취침, 일, 개인 용무에 주당 56시간씩 쓰는 356 전략이 아니라 4개 항목, 취침, 일, 개인 용무, 자기 개발에 주당 42시간씩 쓰는 442 전략을 써야 한다. 즉, 주 단위로 4개 항목에 42시간씩 사용하는 것이다. 업무의 42시간, 취침의 42시간, 개인 용무의 42시간, 자기 개발의 42시간 사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하루 단위로 구분하면 업무의 6시간, 취침의 6시간, 개인 용무의 6시간, 자기 개발에 6시간을 쓰는 것이다. 물론 하루 단위로는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때는 주말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기 개발에 42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평일에 부족분을 보충하려면 주말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4, 5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주말 일정을 시작하면 된다. 시간 관리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 비율을 늘려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주간 단위로 시간을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면 자신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낭비 없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인생 목표가 없다 보니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보다는 남이 짜둔 시간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 와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물어보기 일쑤다. 스스로 일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한다.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 목표 없는 삶은 껍데기뿐인 삶이 된다. 만약 내가 한 달 뒤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 달 뒤에 죽더라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나만을 위한 자기 개발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생각날 것이다. 442 전략의 4가지 항목. 첫 번째, 업무. 직장인의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주 4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일에 2시간 일을 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직장에서 하루 8시간을 전력을 다해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8시간 근무 중 실제 근무 시간이 4시간이라면 나머지 4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낭비하는 시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시간, 보고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 등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두 번째 요소, 개인 용무. 김하목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다. 시간을 확인하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본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30분, 1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린다.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이렇게 분주하게 아침을 보는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상황을 되돌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일로 1시간을 낭비해버린 셈이다.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 보는 시간은 아끼지 않는다. 개인 용무는 기상 후 밥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 잠을 자는 모든 개인적인 시간을 이야기한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애인과 데이트도 하겠지만 이러한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으로 간주한다. 개인적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일과 같은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시간을 멍하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 용무로 보내는 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 자기계발. 자기계발은 지적인 개발과 육체적인 개발을 모두 포함한다.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지적인 개발에 해당된다면 수영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개발에 해당된다. 정신이든 육체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식이 꾸준한 학습을 통해 두뇌에 저장된 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건강도 평소에 꾸준히 형성된 근육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과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10년 후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꾸준한 독서는 우리 뇌에 근육을 만들어주고 사고하는 능력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하루에 6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일까? 아침에 3시간, 낮에 1시간 30분, 퇴근 이후 1시간 30분만 확보한다면 가능하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3시간 정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SNS만 안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은 만들 수 있다. 낭비되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모아 뭉텅이 시간으로 만든다면 낮에 1시간 30분을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다. 저녁 시간에도 자기 전 1시간 30분만 책을 본다든지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가능하다. 어떤 날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주말을 활용하면 된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자유롭게 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소, 취침. 2018년 평균 나의 취침 시간은 7시 15분이다. 아직도 나는 잠이 많다. 6시간을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10시경에 취침해서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런 덕분에 아침에 2~3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다. 아침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취침은 4-4-2 법칙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숙면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4가지 요소, 취침, 그리고 개인 용무 시간, 자기 개발 시간, 그리고 업무 시간, 이렇게 딱 4가지에 각각 42시간씩, 일주일 동안 4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할애하는 게 이 4-4-2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뭔가 특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개인 업무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전부터 유행했던 그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미라클 모닝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라클 모닝도 본인과의 그 패턴이 잘 맞아야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지 뚜렷한 생각이 있어야 계속해서 꾸준하게 미라클 모닝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도 나왔고 그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목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 내용이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을 해서 읽었지만 이 취침 시간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취침에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숙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숙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고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숙면을 위해서는 좀 몸을 차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물로 씻지 않는 것이 좋다. 냉수 마찰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좀 맞춰서 바꿔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요, 이 취침 시간이 짝수 단위로 끊기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7시간 자는 것보다 6시간을 자거나 아니면 8시간을 자는 것이 더 괜찮다, 개운하다. 그게 수면의 패턴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요소에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를 해야 한다. 취침 시간, 개인 용무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출근해서 하는 그 업무 시간. 그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반드시 넣어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꾸준하게 하루에 매일매일 이 지적 자기 개발, 그리고 이 육체적인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기 개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기 개발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 4사의 법칙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으로 2시간씩 계속해서 출근 전에 뭔가를 하고, 그리고 짬짬이 그 일하는 업무 시간 중간에 뭔가를 끼워서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꾸준하게 1시간 또는 2시간씩 자신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짬내기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네. 나는 왜 이렇게 자제력이 좀 좋지 않을까? 의지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는 것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덩어리 시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그 시간 블록, 타임 체커 한번 해보시고 나서 뭔가 충분하게 덩어리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덩어리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한번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업무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다고 파악이 됐을 때 이 업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녔을 때 나에게 과연 득이 되는 거는 무엇일까? 그런 것부터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서 진지하게 그 일이 나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업무 시간이 너무 길다면 이직을 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거나 어디 센터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동 시간이 너무 또 길다면 그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번 고민을 또 해보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 시간을 먼저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그리고 업무 중에,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충분하게 시간을 활용을 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타임 트래커를 사용을 하셔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시고 덩어리 시간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적절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6시간씩 쓰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밸런스가 맞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은 꾸준하게 시간을 내려고 해보자.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회식을 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은 프리랜서 분이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출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업무 중간에 짬짬이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요. 중간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겠어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또 계획을 세워봤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계획 안 세우는 게 낫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회사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그 시간, 뭐 헬스장에 가서 뭔가를 하는 그 시간,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뭔가 짬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꼭 덩어리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쓰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시간을 먼저 계획을 욕심내서 세우기보다는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먼저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보시지 않았다면요. 그 목표와 관련된 영상, 시간 관리가 왜 어려울까? 이야기 드리는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 타임 체커에 관련된 시간 블록에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그 영상 밑에는 타임 체커 그 PDF 파일도 있으니까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4가지 요소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숙면을 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개인적인 업무도 하면서 자기 개발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네요. 이렇게 끝까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책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